네,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이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빠졌던 바이오, 화학, 그리고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곧바로 다시 하루 만에 반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1% 이상 강세 행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3%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초부터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5일선 위에서 지지난주처럼 이렇게 쉬어가는 음봉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빨간 선을 그리면서 상승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제 2118선까지 올라와 있네요.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1.3%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일선까지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내려오면서 그동안 코스닥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하락세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부터 반등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1,000억 이상 강력한 매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212억 매도에 그치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더 많이 팔았습니다. 3,000억 이상의 매도를 기록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대형주들의 움직임부터 살펴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3% 넘게 떨어지다가 1.9%대 하락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SK하이닉스, 한국전력이 상승세, 현대모비스가 보합에서 끝이 나네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4.6%대 강세를 기록합니다. 370만 원대인데요.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 아모레퍼시픽의 목표 주가를 500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강세가 더 갈 것이다라는 것, 업사이드가 더 남아있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일모직이 오늘 9% 이상, 신한지주는 2%대 약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오늘 0.6% 오르고요. 다음 카카오, 동서가 약세, 파라다이스가 오늘 5% 이상의 오름세로 장을 마감을 합니다. 자, 컴투스가 2% 넘게 오르고요. 내추럴엔도텍 오늘 14.89%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건강식품 판매에 대한 매출 확대 기대감이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로엔이 2% 넘게 오르고요. 바이로메드가 이제 15위권까지 치고 올라오네요. 5% 이상 오르면서 83,9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롯데칠성 보기 전에 자, 제일모직부터 먼저 보죠. 삼성그룹주 가운데 오늘 제일모직이 오늘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16만 1,500원까지 갔다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장중에 루머가 또 돌았죠. 이건희 회장의 루머가 돌면서 건강 악화설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상한가까지 치솟다가 오늘 장중 변동성이 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단 제일모직뿐만 아니고요. 삼성 SES 관련주, 삼성물산 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로 급등 양상을 나타냈다가 장 마감으로 가면서 상승폭이 좀 꺾이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롯데칠성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5.6% 오르면서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2만 원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는 모습이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어제 우리 시장과 오늘 시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화장품주들이 어제 많이 꺾였었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어제 7% 이상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곧바로 가격 제한법까지 오르면서 추세로 복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시장이 최근에 우리 시장이 강하다라는 점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한유화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학주들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유화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3월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 행진을 이어나가는 모습이고요. 16만 원대를 회복했죠. 마지막으로 현대상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5,950원대까지 오늘 터치를 하기도 했다가 낙폭을 거의 다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29,200원 해외 쪽 사업과 관련해서 차질을 빚어진다라는 이야기 속에 약세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3일의 마감 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시 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증권과 음식료, 제약업종 등의 관심을 지속하자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와우넷 이효근 파트너, 유동성 장세에 있는 시장, 종목 상승세는 확산될 것으로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 음식료 업종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와우넷 이효근 파트너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시장 지금 마감으로 가고 있는데 상당히 강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은 뭐 좀 상당히 많이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번 시장이 좀 상당히 긍정적인 거는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뭐 은행이라든가 보험 이런 그 주변 종목까지 그 상승세가 펼쳐지는. 그러니까 실적장은 좀 가는 종목 중심으로 간다면 유동성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이 약해도 올라가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상승은 좀 대세 상승으로 가는 이런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강화되고 있다는 점. 그 반면에 투시는 매도를 하지만 오히려 이제 투시 매도가 속도 조절을 해주면서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 지수는 이제 국제 유가하고 연관성이 큰데 최근에 상당히 국제 유가하고 지금 유가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일단 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유나 케미칼,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가면서 접근하신다면 일단 2,200 이상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번에는 동시호가부터 오늘 시장 전략까지 세워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 예상체결지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일단 코스피 지수 현재 전일 대비해서 7포인트 정도 상승한 2119포인트 정도로 예상 체결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트렌드였던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와 동반된 상승 트렌드가 지속되었던 하루였다라고 좀 지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목별로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짧게 줬었죠. 한미약품이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관련 업종의 상승세를 주도적으로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장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이나 뭐 삼성 SDS 같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사실 이제 루머성 내용들이 좀 퍼졌었죠. 그러면서 이러한 종목들이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종목별로도 그 파급 효과가 지속적으로 장중 내내 위쪽으로 변동성을 키우는 그러한 흐름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되는 그러한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의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상당히 강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전략과 함께 오늘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어느덧 코스닥 시장이 700선 근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694선 부근으로서 마무리될 가능성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일장에서는 다소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하루 만에 다행스럽게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다시금 반등세가 강하게 실렸고요. 카지노와 같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지 못했었던 일부 종목들에 대한 반등세도 눈에 띄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매도가 연속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과 이런 유동성이 오늘 코스닥 시장 상승의 힘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종가 확인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장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앞서서 한 전문가께서 대세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야말로 시장을 표현하기에 딱 알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이 정말 강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700포인트까지 무려 남짓 5포인트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1.38% 오르면서 694선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0.39% 오른 2119선에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오늘 또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 금일 코스피 8포인트 오른 2119.96포인트로 일단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요. 금일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는 지속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시장의 강한 매수세를 바탕으로 업종별로 역시나 순환매가 좀 도는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이제 증권이라든지 전일 같은 경우는 은행주라든지 업종별로 지속적으로 그날의 상승폭이 큰 업종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쉬었던 의약품 업종, 특히나 이제 한미약품이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의약품 업종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 일전에 이제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기록
요구를 했을 때 투자 경고가 걸렸었죠. 이 부분이 사실 금일부터 풀렸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의 재상승에 어느 정도의 동력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일단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전 업종 고루고루 좀 올라가는 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유동성의 힘으로 순환하는 장이다라는 측면에서라면 아직 안 오른 업종, 현재 소외되고 있는 업종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의 특징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 어제 하락했던 종목들 다시 원위치로 왔지요.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나요? 네,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4월 연속 꾸준하게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확대되면서 시장에 좀 출렁거림이 발생을 했다면 오늘은 전일에 비해서 물론 기관들이 매도세의 연속성을 띠긴 했습니다만 230억 원 정도로서 전일 대비 매도에 대한 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됐고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전일에 비해서 확대가 되면서의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승 종목 수가 무려 670여 개가 지금 달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의 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무려 21개의 종목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강하고도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뚜렷한 움직임들을 예상해 볼 수 있었던 하루가 되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도 움직임들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가 무엇보다도 6% 정도대의 강세와 함께 전반적인 카지노주들의 상승세가 오늘 장중에 좀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이로메드라든지 콜마 B&H, 코미팜과 같은 이런 헬스케어나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오늘장 반등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들도 역시 대부분 파란색의 종목들보다는 빨간색의 종목들이 절대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죠. 상당히 많이 이미 상승을 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추럴 엔도텍의 경우에는 그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백소 혼합 추출물에 대한 독점권을 국내에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홈쇼핑 쪽에만 집중해서 판매가 일어났었습니다만 이제 올해부터 면세점이라든지 대형마트 쪽으로 유통 채널이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곳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주가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코나아이도 오늘장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전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1분기 영업이익이 143억 원 정도로 발표가 되면서 전년 대비 무려 144%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호실적에 주가는 화답을 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파크 INT가 오늘장 9.7% 상승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수익의 원천은 항공권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 다른 하나투어나 모두투어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가는 뒤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의 어떤 여행주로서의 인식이 좀 더해지면서 오늘장의 급등을 이끌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프리카 TV인데 이 종목도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반등에 대한 탄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이었었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일본이라든지 대만에 이어서 미국과 태국 등으로의 어떤 해외 진출의 기대감들 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홈쇼핑과의 제휴에 있어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각들이 형성되면서 상한가를 이루어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오늘 특징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해종합지수 그리고 일본 증시 어떻게 마감되고 있습니까?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약보합권의 장 마감했습니다. 0.20% 하락한 19,869.76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2만 선을 돌파 시도 이후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단기 차익 매도 물량들이 나타나면서 19,800선 내외 부분에서의 혼조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지만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가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지 못하고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순환매 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단기 차익 매도 물량들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가 단기적으로 2만 선을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기간 조정 장세 이후 강세 기조를 전환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약보합권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0.1917% 하락한 4,128.48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4천선 돌파 이후에도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끌면서 증시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던 가운데 오늘 발표했었던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7%로 발표가 나면서 예상치와 부합한 모습을 보였었고 그 외 다른 소비 판매 등 주요 지표들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 못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파로 인한 단기 차익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나타나면서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약보합권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GDP 성장률 7%로 나타나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증시에서의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4,100선에서의 강한 지지 라인 이후 기간 조정 장세 움직임 또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링투자증권 국정부 우성재 팀장과 함께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수급 특징 좀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대량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종목도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예, 금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역시나 이제 3천억 이상의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190억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이어간 흐름으로 파악이 되고요. 기관의 매도세가 좀 거셌는데요. 3,320억의 순매도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추리하고 있는 투신권에서 2,580억 정도 기관 매도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은 사고 기관은 파는 최근의 트렌드를 지속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선물 역시도 외국인들이 금일 다시 한번 사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상승 추세 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콜옵션 부분에서는 전일에 이어서 금일 역시 개인들이 콜옵션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을 할 수도 있다,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좀 지수는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업종별로 금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기관은 매도를 하다 보니까 종목별로 수급이 많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별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전기전자, 유통업 고루고루 좀 매수를 해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매도를 하다 보니까 매수를 한 업종이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나타나지 못했는데요. 섬유의복이나 건설업 쪽으로 매수세가 그 와중에 좀 지속이 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일 역시 이제 업종 같은 경우는 의약품이나 섬유의복, 음식료 업종이 의약품 업종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섬유의복도 마찬가지고요. 의약품도 마찬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좀 매수를 해줬던 그런 업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보게 되면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 띄는 게 제일모직이죠. 제일모직 금일 오후에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연출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750억가량의 대폭적인 매수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매수세가 좀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한미약품 쪽으로 매수세를 모이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코스닥도 가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들은 387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 샀나요? 네, 외국인은 어느 한 종목에 100억 원 이상 매수세를 집중시키기보다는 좀 고르게 매수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내추럴엔도텍이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탑픽에 동시에 올라와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 외국인들은 컴투스라든지 동서 그리고 삼성 LNS와 같이 시가총액 그래도 상단 쪽에 있는 종목들 쪽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파라다이스와 함께 코나아이,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인터파크 INT 등으로 매수 흐름을 좀 보였고요. 매도 종목 말씀드려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집중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쪽으로만 264억 원, 다음 카카오 쪽으로 124억 원의 매도세를 각각 두 종목에 집중시키면서 380억 원 이상의 매도세가 집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기관들의 경우에는 동서라든지 그리고 이 밖에 게임주들 쪽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었었는데요. 위메이드라든지 게임빌, 컴투스 등으로 모두 기관들의 매도세가 발생했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외환시장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우는 이희진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하면서 1,096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역시 이제 원화 선호 현상들, 외국인들이 그 원화를 선호한다라는 얘기는, 역시 그 원화를 바꿔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식에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만큼,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환율 시장,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역시 오늘은 그 원달러 환율이, 중국의 GDP 영향을, 좀 받아서 GDP 발표를 할 때, 잠깐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GDP 지표 자체가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전일자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이벤트들을 생각을 하시면요. 앞서서 이제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유가의 흐름을 좀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화나 이제 유가나 마찬가지로 위험자산 쪽에 속하기 때문에 달러의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 그리고 위험자산 위주로 지금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원화의 수요가 많고 그리고 위험자산 그리고 달러 반대인 자산들이 가치가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전일자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제 이란의 석유 장관이 오펙에서 감산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유가가 뭐 거의 2주일 새에 거의 뭐 10%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 섹터 그리고 이제 환율 시장 그리고 유가 이런 위험 자산들이 모두 다 올라가는 것은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050원과 그리고 1,100원 선이 이 밴드 선인데요. 만약에 1,100원 선을 뚫고 올라가 준다라면은 국내 증시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계속 거래량이 많이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1,100원을 뚫고 가는 거는 2주일 정도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원달러 환율 동향 와우의 이희진 파트너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승승장구하고 있고 2100선 코스피는 오늘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시장 이제 중반까지 도달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에 순응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전략의 토대는 좀 안고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좀 많이 좀 오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지수가 오히려 정고점을 뚫어내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2100포인트 아래로 한 번쯤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은 됐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역시나 이제 큰 중기적인 추세에서는 상승 트렌드는 지속된다,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이제 업종별로 종목별로 순환매가 꾸준하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추론이 좀 가능할 텐데요. 따라서 이제 가는 종목을 따라붙기보다는 사실은 업종별로 이러한 순환매를 노린 그러한 전략이 오히려 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일단 상승 추세 초반에는 가는 말에 올라타는 부분이 맞다고는 보여지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조정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두고 중기적인 상승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무리하게 따라붙기보다는 눌려줄 때마다 종목별로 업종별로 접근을 하자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00선을 불과 약 5포인트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요. 2008년도 1월에 700선을 본 이후에 아직까지 현재 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스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닥도 그동안 워낙 오랜 기간 동안의 강한 상승 흐름으로 인해서 일단 지수에 대해서 포커스를 계속적으로 좀 맞추시는 쪽보다는 이제 빠른 매매 등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어닝 시즌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는 만큼 종목에 대한 선택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일단 종목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선물시장 마감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마감 상황 와우넷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민정입니다. 자, 선물시장도 오늘 0.39% 오르면서 266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땠나요? 네, 우리 선물시장은 금일 266.95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종가상 267을 근접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여전히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 포조 속에서 견조한 흐름들은 가져가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상승 피로감이 좀 발생이 되면서 금일 오전장에서 오후장을 넘어오는 구간 동안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 좀 일정 부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워낙 수급 자체가 견조하고 시장의 펀더멘탈도 견조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하락으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폭의 반 정도를 다시 재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페이스는 상당히 견조하다. 근데 시장이 일단 상승에 대한 피로도를 워낙 느끼고 있는 모습이 있고 또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반 억지로 매수세를 좀 유지한 상태에서 기관 투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락에 대한 배팅들을 좀 늘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박스권 승부르기 정도는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겠고요.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은 265포인트가 이탈되는 구간대에서는 좀 시장이 빠르게 변환될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265포인트가 이탈되는지 여부 좀 주목하시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강하게 좀 견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수급인데 이 부분들이 이탈된다면 시장의 모습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점에 대해서 꼭 반드시 주목하시면서 매매 대응을 하자. 그리고 지금은 일단 중립 구간에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구간으로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총 정리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전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우넷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봤고요. 유한타증권 여도영업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 마감 중계 함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장중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종목들 수익률 여러분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특급 스타게스타 챌린지 탑5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네오티스가 12%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8% 수익률, 포티스가 6%, 슈피겐코리아가 2.9%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백산이 보합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은 NS쇼핑입니다. 24만 7,500원에 그리고 후성을 4,280원에 신규로 편입을 하고요.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입니다.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인트론바이오가 63% 수익률 기록하면서 창의에탄올의 수익률을 뛰어넘었습니다. 창의에탄올이 53%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컴투스는 보합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각 프로그램별 프로그램 수익률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